일단 오늘 경기는 이 마요르카가 오사수나에게 1대0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오늘 경기 마요르카가 정말 답답한 경기를 보여줬어요. 뭐 수비에서도 너무나 허무하게 실점을 했고, 공격으로 나갈 때 특히 너무나 패스 미스가 많았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나가는 패스 자체가 너무나 투박한 경기였는데, 기록을 보시면 마요르카의 패스 성공률이 7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낮은 수치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 마요르카가 오늘 경기에서 안 됐던 이유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답답한 경기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건 이강인 선수가 엄청나게 성장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긴 하구나. 이건 이제 그래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가 이 압박에 대한 도전, 그리고 정말 이 마요르카의 수비적인 전술에서 수비적인 플레이에 참여하는 역할, 이러한 역할에는 너무나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강인 선수가 오늘도 이제 왼쪽 측면에 나왔는데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요르카가 볼을 빼앗기니까 오사수나가 볼을 빼앗는 순간 측면으로 볼을 전개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다가 재빠르게 다시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결국에는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참 이번 시즌에 수비적으로 많이 움직인다 라고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마요르카의 기본적인 전술 자체가 매우 수비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 보시면요, 중앙 미드필더가 앞선에 있는 오사수나의 미드필더 한 명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측면에 있던 선수 한 명이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이강인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중앙으로 들어와서 수비적인 커버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오사수나가 볼을 잡을 때 안쪽으로 볼을 전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좁은 공간을 형성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돌리거든요. 근데 패스를 옆으로 돌리자마자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와 있다가 다시 전방으로 압박을 위해서 뛰어나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이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를 압박하니까 오사수나가 측면으로, 그리고 아예 오사수나가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아예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전개를 하는데, 이때 이강인이 다시 한번 뛰어나가면서 측면 지역에서의 압박을 시도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뛰는 거죠?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중앙에서 다시 전방으로 나갔다가 전방에서 다시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동선을 보여줬어요. 엄청나게 이제 넓은 활동량과 적극적인 압박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순간적으로 이 공중볼이 떨어지는 순간 세컨볼이 요 앞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 세컨볼이 오사수나 선수들의 주변으로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비어있는 상황인데, 이때 이강인이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 있다가 재빠르게 중앙으로 달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합니다. 세컨볼을 쉽게 내주지 않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이 달려들면서 세컨볼 싸움에 참여하고, 이때 오사수나는 분명히 볼을 먼저 받았지만 이강인의 압박을 받으니까 뒤로 패스를 돌립니다. 근데 여기서 뒤로 패스를 돌리니까 이강인이 이번에는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앞으로 뛰어나가요. 그러면서 다시 압박을 당하는 상황인데, 이때 오사수나가 이강인의 압박을 받으니까 이번엔 측면 지역으로 다시 볼을 전개하죠. 그리고 이강인이 다시 이 볼의 흐름을 따라서 측면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보시면 이강인이 측면으로 뛰어나가 주니까 순간적으로 수비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측면 지역에서 오사수나의 공격을 몰아넣고 3대2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진짜 이강인 선수가 엄청나게 수비적으로 많이 뛰어다녀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강인이 공격으로 나갈 때도 오프 더블 플레이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마요르카가 볼을 끊어내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이강인이 볼을 빼앗자마자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부지런하게 뛰어나가니까 순간적으로 오사수나의 선수들이 뒤로 물러나요. 이강인의 움직임 때문에 오사수나 선수들이 뒤로 물러나니까 이렇게 되면 이 후방에는 공간이 넓게 발생하면서 마요르카가 편안하게 볼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강인이 앞으로 뛰면서 상대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니까 후방에 공간이 생기면서 마요르카가 편안하게 볼을 잡을 수가 있다. 이 오프더볼 플레이만 봐도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리고 아주 이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의 이 부지런한 움직임은 이 세컨볼에서 나옵니다. 공격할 때
마요르카의 뭐 전형적인 패턴이죠. 무리키에게 볼을 보내주고 무리키가 볼을 떨어뜨려줄 때 이강인이 측면에서 빠르게 달려들면서 세컨볼 가져온다. 근데 이 세컨볼이 순간적으로 오사수나의 선수들에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강인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드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아 오면서 반칙을 얻어낸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들어간 이강인 선수가 보상을 받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움직임을 마요르카도 당연히 이 공수양면으로 이강인이 저렇게 열심히 뛰는 걸 알기 때문에 이강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은 해요. 어떤 거냐면 오늘 경기 이제 오사수나가 포백을 썼거든요. 근데 마요르카는 5-4-1 전형이죠. 그리고 이강인이 왼쪽에 배치가 되는데, 이 아기레 감독이 상대팀이 포백을 쓸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전술이 있습니다. 왼쪽 윙백을 높게 끌어올려서 오히려 이강인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시켜요. 그리고 윙백이 전방으로 달려들면서 상대의 오른쪽 풀백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뒤에 공간이 생기면서 무리키에게 볼이 전달됐을 때 무리키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이강인이 조금 더 쉽게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해요. 보시면 이 장면도 보시면 무리키가 전방에서 공중볼 싸움을 하는데, 이때 왼쪽 윙백인 자우메 코스타가 뛰어들어가고 이강인은 오히려 자우메 코스타보다 뒤쪽에 머무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뒤쪽에 머무르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오냐, 자우메 코스타가 앞으로 뛰어가면서 오사수나 선수들을 끌고 들어가니까 측면에 있었던 이강인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고, 이때 무리키가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마요르카가 정말 투박한 팀이지만 이강인의 킥력과 이강인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공격을 풀어주려는 패턴은 언제든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나와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자우메 코스타가 이강인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측면에서 자우메 코스타가 볼을 받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풀백 한 명이 끌려나가고 이때 이강인은 풀백 뒤로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서 볼을 받을 때 이강인이 침투에 들어가니까 수비수 한 명이 끌려 나오면서 이강인이 넓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수비 라인에서 볼을 전개하는데 왼쪽에 있는 자우메 코스타가 중앙에 있는 이강인보다 높은 위치예요. 그래서 이 자우메 코스타가 앞으로 뛰어나가요. 그러면 오사수나의 풀백 한 명이 끌려 나가죠. 그리고 이때 자우메 코스타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우메 코스타가 달려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어낼 때 이때 뒤에 있었던 이강인에게는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우메 코스타가 앞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들어갈 때 이강인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이강인에게 패스를 주지 않고 시야가 급격하게 좁아지면서 중앙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분명히 이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좁은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마요르카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강인이 열심히 뛰는 거, 그리고 뭐 옆에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열심히 움직여주면서 이강인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강인이 좋은 공간으로 움직였을 때 이강인에게 패스가 잘 들어가지 않죠. 움직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에 괜히 중위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기레 감독이 분명히 명확한 패턴을 만들어놨고, 패턴을 만들면서 이강인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강인의 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까진 되는데 이강인에게 패스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 번만 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통할 때가 한 번씩 있죠. 이 장면도 자우메 코스타가 측면으로 올라올 때 상대 수비수들이 자우메 코스타 쪽으로 움직이는데 이때 이강인이 순간적으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때 자우메 코스타가 볼을 받아서 정말 처음으로 뛰어들어가는 이강인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패스가 한 번 들어가니까 정말 위협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강인이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안쪽에 있는 무리키에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오사수나의 수비수가 빠르게 뛰어들면서 이강인의 크로스를 차단하는 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이러한 플레이들을 마요르카는 많이 만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아기레 감독의 생각과 마요르카의 전술은 알겠으나 마요르카가 너무나 투박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지만 마요르카는요, 이강인의 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프리킥이 어떤 위치에서 나오든 이강인이 찹니다. 프리킥이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나오든 당연히 이강인이 차고, 점점 뒤로 물러나는데도 이강인이 차요.
하프 스페이스 주변에서도 차고 심지어는 하프 스페이스 뒤에서도 이강인이 찹니다. 왜냐면 이강인의 킥이 있으니까 이강인이 킥을 처리할 때 앞쪽에 선수들을 배치하고 올려주겠다. 단순하게 만드는 플레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강인이 프리킥을 처리할 때 뭔가 패턴 플레이를 많이 만들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전반전인데 이강인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프리킥이 나올 때 프리킥을 처리해요. 근데 이때 재밌는 패턴, 보통 이제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에게 크로스를 올려줄 때가 많은데 무리키도 이 반대편에 있고요. 그런데 허를 찔러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이강인이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패스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떨어지니까 이때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이 쇄도하면서 이강인의 패스를 반대쪽에서 안쪽으로 떨어뜨려주는 거죠. 요 세트피스를 준비해 왔거든요. 이런 것만 보면요, 얼마나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의 날카로운 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지난 경기는 특히나 세트피스를 이강인에게 극도로 몰아주면서 득점까지 나왔었죠. 이런 걸 생각하면 어쨌든 마요르카가 이강인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팀이고 이강인의 왼발이 없으면 공격 찬스를 거의 만들지도 못하는 팀입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경기 데이터만 봐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패스 성공률이 73%거든요. 엄청나게 이 팀은 패스도 부정확하고 만들어가는 플레이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을 이토록 애지중지하고 아끼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강인 선수가 정말 공수양면으로 오늘 경기도 열심히 뛰면서 팀에게 많은 공헌을 한 경기다. 다만 너무 투박하다. 물론 이제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에 당연히 강등권에서 머무를 줄 알았는데 아기레 감독의 지도력, 그리고 뭐 이강인과 무리키의 활약,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현재 라리가 10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순위를 마요르카가 후반기에 지키고 싶으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미드필더 한 명쯤은 데려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강인의 그 엄청난 킥력을 조금 더 잘 활용하면서 많은 승점을 얻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 옐로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프리킥을 처리할 때 아기레 감독이 이제 생각해온 전술 패턴이 많다 보니까 이강인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가자, 계속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기레 감독하고 이강인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심판이 시간 지연 행위라고 판단을 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경고 누적이 되면서 다음 리그 경기를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마요르카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더군다나 이 셀타비고라는 분명히 이 중위권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잡아야 되는 팀인데 아예 강팀을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강인이 없다 보니까 이강인의 빈자리를 마요르카가 많이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리그 경기를 못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중에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코파델레이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쿠보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파델레이를 쿠보와 이강인의 다른 팀에서 만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